SH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게 반값 아파트입니다. 실제로 고덕 강의 3단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사전 예약에 무려 2만 명이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 강남의 30평 3억짜리 아파트. 지금은 좀 떨어졌습니다만 이제 그 명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덩어리죠. 한 평이 1억 5천인데 명동 2평 가격에 강남에 30평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능함을 1년 동안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0평 아파트를 짓는 데는 2억 5천, 25평 아파트를 지으면 2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우리 SH는 땅을 저렴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건물만 분양한다고 반값 아파트라고 말씀하시는데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실은 반의 반값. 반의 반값. 네. 이 강남권에 30평을 한 4억, 5억에 분양하면 지금 강남권에 있는 30평대 아파트가 20억이니까 반의 반값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반값 아파트, 아니 반의 반값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결국 전체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뭐 복권처럼 당첨되는 사람만 뭔가 특수를 노리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만 하고 있으면 SH만 여기저기다가 500가구씩 이렇게 하면 집값이 를 안정시키는데 좀 힘이 듭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를 2010년부터 여러 차례 만나 뵙고 또 경기도지사를 하실 때도 반값 아파트를 하시겠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는 하고 싶은데 당에서 법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못한다고 하셨고 본인의 대통령 공약이 이 반값 아파트 50만 개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지금 김동연 지사께서는 20만 개를 공급한다고 했고, 그 두 분들이 힘을 모으면 이 경기도에 반값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SH 사장 임명되기 전에 이미 한 3개월 전부터 공약을 했어요. 제가 가면 뭘 한다. 가자마자 한 달 안에 분양 원가를 공개하기 시작해서 지금 8번을 했고, 반값 아파트를 1년 후에 내가 반드시 한다. 그래서 SH 사장도 할 수 있는 것을 당 대표거나 도지사께서 못하실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참 궁금합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아파트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사람이 사는 곳이지 사고 팔아서 그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하는 정치인은, 정당은 국민이 심판을 해야 된다.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나 시스템도 우리 회사는 아파트 건설회사가 우리 회사의 아파트를 지으려면 뼈대 공사는 직접 시공을 해라 해서 아파트 공사 계약을 할 때부터 뼈대 공사는 직접 시공을 시켜서 짓다가 무너지는 일을 방지하거나 또 건설 노동자에게는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해서 적정임금제를 도입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 공약하지 않았던 정책들도 우리 SH가 선도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안정 그리고 사고 없는 주택을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후분양제, 직접 시공 확대가 필요하다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LH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 그랬으면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90% 지어놓고 후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 검단에 LH 그 GS 아파트가 무너지는 사고가 생겨도 피해자가 없습니다. 다 지어놓고 분양을 하니까. 1년 전에 광주 아이파크도 짓다 무너져서 지금 다 철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분양제,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팔아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근데 우리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팔아요.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제도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시민들의 고통, 저출산, 청년들의 이 아픔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날이 정말 많이 더워졌고 벌써 다음 달이면 이제 장마철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맘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집중호우가 있을 때 반지하 주택 침수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시는 그 물막이판을 설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SH공사에서는 반지하 주택 매입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요? 글쎄 이제 반지하 주택들을 없애는 방법은 우리 공공이 반지하 주택을 허가해 준 국가와 정부의 책임이니까 우리 공기업이 그 반지하 주택을 사들여서 네. 그 반지하 주택을 이 공유 공간, 그 동네 사람들이 회의실로 쓴다거나 아니면 그 창고로 활용을 네. 한다거나 하는 것도 있고, 또 반지하 주택은 70년대부터 지어서 지금 30년이 넘은 오래된 반지하 주택은 철거를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그 공공시설을 건설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반지하 주택을 다 사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반지하 주택을 사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침수 피해가 크거나 위험한 지역에 있는 주택부터 우리 SH가 사들여가지고 반지하 주택을 줄여가고 있고, 또 그걸로도 부족하면 또 우리 공사에다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서울시가 그곳에 이 차수막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방송 보시면서 SH공사가 서울 주택 보급과 복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느끼셨을 텐데, 이러한 그 혜택들을 좀 찾아서 누리려면 어떤 정보들을 좀 집중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오시면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 13만 채의 아파트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까지 해서 20 몇만 개의 공공임대주택이 어느 동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있는지 아주 찾아보기 쉽게 돼 있고, 임대료는 얼마고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또 입주 자격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우리 회사 홈페이지로 오시면 뭐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SH공사의 리더로서 정말 현 상황을 꼬집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있다면 그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네.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가서 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든 아니면 사업가가 돼야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공직에 오는 것은 그건 공익을 위한 데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은 사업을 해서 자기가 직접 정당하고 공정하게 해서 돈을 버시는 게 좋은데,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공직에 와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그런 분들은 떠나주시면 고맙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